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세밀하게 계절을 나누지는 않지만 춘분, 하지, 추분, 동지는 공식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같이 입하, 소환 같은 24절기는 따로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도 춘분을 기준으로 봄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3월 20일이 춘분이었으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도 봄이 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며칠 전 한국에서도 큰 산불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던데 부디 올 봄은 더 이상의 재해가 없이 평온한 봄이 되길 바라봅니다. 뉴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고 이날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상호관세는 각국의 대미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서 책정된다고 하는데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어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가격 상승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언급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각국의 대응에 따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소시민의 한 명으로서 관세 문제로 인해 향후 미국의 입지가 넓어지고 더 강한 미국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미래 예측은 차치하고라도 그저 이런 문제들이 연착륙되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만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며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 달 안에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25%에서 최대 50%까지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이 미국과의 거래에서 추가적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로 특히 중국, 인도 등 러시아산 주요 수입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러시아 측은 우리는 미국 측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러시아가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개와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런 압박들이 빠른 두 나라의 휴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껌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껌을 자주 씹을 텐데요. 껌을 씹는 행위가 미세 플라스틱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껌의 주성분인 껌 베이스에서 합성 고무와 플라스틱 폴리머가 포함되어 있어서 씹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보통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환경과 인체에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다 합니다. 예를 들어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를 마실 때마다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 수천 개는 같이 마시게 된다고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체내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침투해서 간, 심장, 폐 이런 주요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또한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 물질들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암,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껌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분을 확인하고 미세 플라스틱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뉴스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선조님들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자, 오늘의 이민 이야기는 본격적인 이민 생활. 3만 불을 모으면 등이 따뜻해진다. 가족과의 나들이. 교통사고가 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본격적인 이민 생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민 생활의 단추들을 꿰어나가는 기분이 든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매장으로 찾아오는지, LA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홈쇼핑 코리아로 물건을 사러 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입사 2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일단 내가 맡은 업무들이 더 전문화되고 많아졌다. 웨어하우스에서 아침에 매장으로 올 물건들을 인보이스와 함께 확인하여 받아야 하고, 그렇게 매장으로 오는 물건들은 최상의 자리를 찾아 배치해야 한다. 하루하루 새롭게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들을 파악하고 포토샵으로 작업하여 물건 가격을 붙여야 하고, 이것저것 물어오는 매장 내 고객분들에게 물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면 어느덧 손님의 줄이 매장 끝까지 이어져 카운터로 뛰어가 캐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물건들의 재고 파악과 필요한 물건들은 웨어하우스에 다시 오더를 넣어야 하고, 막 문을 연 토렌스 지점까지 오더를 마치면 겨우 하루의 끝이 보인다. 2달 만에 이 많은 일들을 내가 습득했다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미국이란 곳은 그저 학교에서 학생들만 상대하던 나에게도 생존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적응하게 만드는 곳인가란 생각을 해본다. 며칠 전 출근을 하니 사장님의 호출이 있었다. 사장실로 올라가니 2달간 아무 불평 없이 열심히 근무해줘서 고맙다며 300불이 든 봉투를 주시며 이번 달부터 월급을 인상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인생을 꽃으로 생각하면 30대 후반이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는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이 시간들을 이 회사와 사장님을 위해 바칠 것인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특별한 경험과 기회를 주신 사장님과 홈쇼핑 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2003년 3만 불을 모으면 등이 따뜻해진다. 며칠 전 매장 직원들 모두가 사장님과 함께 회식을 할 기회를 가졌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사장님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게 된 이야기, 시드머니를 모으시게 된 이야기, 그 돈으로 홈쇼핑을 시작하시게 된 이야기 등등 많은 유익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2시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 사장님이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시게 된 결론은 하나였다.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에 매달렸고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다는 규모 있는 생활, 그것이 비결이라 말씀하셨다. 사장님도 처음 미국에 오셔서 2년 정도는 미국에 온 것 자체에 대한 후회가 많으셨다고 하니 마침 우리 얘기를 듣는 듯 하였다. 그 이후 광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첫 10,000불이 모였을 때는 무릎이 따뜻해오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해 30,000불을 모으니 등이 따뜻한 기분이 들었고, 다시 50,000불을 모으니 자신감과 함께 은행 크레딧이 쌓이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더 큰 계획들이 생겨났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동감되는 부분이었다. 주위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도 확실히 평범하신 분은 아닌 게 확실해 보였다. 이제 이민 생활의 첫 단추를 꿰n 나에게는 오늘의 회식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의 비교적 안일한 삶을 더 채찍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난히 3만 불을 모으니 등이 따뜻해졌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2003년 망중한. 한국은 영하 10도 이하의 차가운 날씨가 연일 계속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곳은 오늘 한낮의 기온이 20도를 웃돌고 있으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이 난다. 오늘은 교회에서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해변으로 오랜만에 가족만의 나들이를 나왔다.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진 공원에는 웬일인지 달랑 우리 가족밖에 보이지 않고 그저 해변으로 나가니 조깅하는 사람이 몇몇 보일 뿐이다. 이 넓은 텅 빈 휴식 공간을 보고 있자니 복잡한 땅에서 힘들어하는 한국의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잠시 해본다. 따뜻한 해변의 바람과 햇살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은빛 해변을 걸으니 일주일간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듯하다. 어제는 내가 일하던 매장이 연말 특수로 얼마나 바빴던지 9시까지의 연장 근무를 마치고 결산을 하니 8만 불의 매출이 기록되었다. 그 좁은 매장에서 한국 돈으로 계산하자면 1억 원이 넘는 물건들을 판매했으니 그야말로 총소리만 나지 않은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한가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자니 어제의 전쟁 같은 시간들은 또 까마득한 옛일같이 느껴진다. 비록 출퇴근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쉬운 것 하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새로운 힘들이 또 생겨나는 듯하다. 신이도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아 며칠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다가 넓은 공원에 나와 바람을 쐬니 신나는 모양이다. 내 몸이 고단하여 조금이라도 더 눕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나태함에 스스로 또 경종을 울려본다. 2004년 2월 교통사고. 며칠 전 변함없이 직장을 향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앞을 지날 즈음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차들은 극심한 정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휴대폰을 하고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황을 보니 휴대폰 통화에 정신이 팔려 정체에 정지한 내 차를 추돌한 것 같았다. 매일 사고난 차만 구경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당황도 되었지만 차에서 내려 추돌 부분을 살펴보려 하니 상대방 운전자가 두 차 모두 데미지 없으니 그냥 빨리 출발하자고 한다. 다행히 차에 별 데미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의 실수로 사고가 났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비상식적인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영어가 되지 않으니 화도 마음껏 내지 못했다. 겨우 상대방의 운전번호와 보험번호만 받고 다시 출근길을 재촉할 수가 있었다. 언젠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당황도 되고 흥분도 되어 잘하지 못하는 영어가 더욱 엉망진창이 되어 상대방에 대해 해야 할 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했다. 정말 이민생활은 모든 것이 영어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민생활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은 결국 영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